자, 엔캠 주주분들 반갑습니다. 박 선생입니다. 자, 오늘 엔캠이 58,000원대의 흐름을 좀 가져가면서 생각만큼 강한 흐름이 좀 나와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까지만 해도 분위기가 좀 좋았죠. 1월 30일만 하더라도 10만 5천원대까지 찍으면서 강하게 치고 올라갔었는데 많은 분들이 좀 기대감이 좀 가지셨을 거예요. 하지만 이후 생각보다 좀 거칠게 흐름이 좀 나오면서 고점 이후에 조정이 좀 밀렸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좀 6만 원 근처에서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는데 특히 오늘 좀 시장에 대한 충격이 좀 컸습니다. 바로 코스피의 서킷 브레이커가 좀 발동이 됐는데, 자,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웬만한 종목들이 버티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 엔캠을 보유하신 주주분들이 마음이 좀 비슷하실 겁니다. 야, 이거 지금이라도 정리해야 되는 거 아니냐? 아니면 여기서 좀 버텨야 되나? 그런데 우리가 차트를 조금만 자세히 본다면 이런 종목이 단순한 하락이라고 보기도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가격은 과거에도 지금 여러 번 반등이 계속적으로 나왔던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같은 구간 다시 한번 상승이 좀 나올 수 있는 그런 구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희망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단 하나, 지금 이 자리가 정말 무너지는 자리인지 아니면 다시 한 번의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자리인지 그런 중요한 이야기를 좀 할 테니까 좀 엔캠 주주분들 화이팅 하자라는 의미에서 다들 댓글로다가 좀 응원의 댓글 한 번씩만 좀 부탁을 드리고요.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차트에서 중요한 게 가격이 아닙니다. 바로 누가 움직임을 가져갔냐라는 게 중요하죠. 자, 우리가 좀 이런 흐름들을 좀 보시면요. 지금 빨간색 선이 외인들이거든요. 외인들이 상승을 만들었을 때 어떻게 됐죠? 비중을 높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과거에도 계속적으로 이런 흐름을 만들어 왔습니다. 상승을 만들었을 때 비중 누가 만들었냐? 외인들이 만들었습니다. 그러다가 하락 만든 거 외인들이 만들었다는 거죠. 이런 흐름들이 비슷합니다. 계속적으로 외인들이 단기적인 흐름은 관여를 하고 있다는 걸 좀 보셔야 되겠고, 우리가 이런 흐름들이 외인들이 계속적으로 들어오면서 주가가 위로 튀는 움직임들이 좀 나왔다는 거예요. 반대로 좀 수급을 보시면요. 반대로 기관은 좀 단기적인 매매라기보다는 조금씩 천천히 비중을 높이는 작업을 계속 꾸준히 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순매수세를 보더라도 기간이 좀 많다는 걸 좀 볼 수가 있는데 이런 흐름이 생각보다 나쁘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통 지금 무너지는 종목 같은 경우는 외인들이 오히려 팔고 기관들이 같이 빠지는 형태를 좀 가지고 왔는데 오히려 지금 기관들은 순매수세를 좀 유지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말은 좀 무슨 의미냐? 이 가격대만큼은 기관들이 비싸다라고 느끼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차트를 다시 보면 지금 5만원 후반대 계속적인 지지를 받아왔던 자리입니다. 여기서 계속적인 지지를 받으면서 상승을 만들어왔던 흐름들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같은 시장 충격에서도 이 자리만큼은 주가가 지금 지키고 있다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바로 개인들의 심리라는 거죠. 지금 개인들이 들고 있는 심리가 뭐겠습니까? 첫 번째, 불안입니다. 불안. 지금 고점 대비 주가가 많이 밀렸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이라도 정리를 해야 되나? 이런 고민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두 번째, 상승이 나왔을 때 어떻게 돼요? 본전이라도 찾아야겠다 라는 생각으로 우리가 기회를 일찍 손절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런 구간에서 계좌를 넓힐 수 있는 구간을 만들 수 있느냐? 못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왜냐? 지금 같은 구간에서 뇌동매매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같은 구간 왜 버티고 있는지, 이 자리에서 주는, 구간에서 주는 이 명분이라는 게 어디서 나오느냐? 바로 기업에 대한 가치에서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은 좀 기업의 가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건데, 우리가 사실 지금 같은 구간에서 개인들 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뭐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대량의 하락이 나왔을 때 단순하게 매도로만 대응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잠깐의 반등이 만들어지면 어떻게 돼요? 여기서 뇌동매매로 우리가 기회를 일찍이 손절을 한다는 거죠. 자,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죠. 외인들의 비중, 지금 기관들의 파란색 선이 기관들의 수급인데 기관들의 비중을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외인들의 수급을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장 초반에 어떤 수급의 질로 인해서 지금의 주가를 만들어 가고 있는지, 그러면서 주요 저항선에 대한 돌파가 나오는지,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우리가 투자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주주님들께서 사실 24시간 집중을 하면서 차트에 대한 돌파가 나오는지, 아니면 추가적인 구간에서 이탈이 나왔을 때 대응이라는 부분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 이런 흐름들이 보통 장 중반에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전에도 영상으로 계속 타점을 좀 잡아드렸는데, 이런 흐름들이 장 중에 이렇게 나와요. 장 중에 나오다 보니까 많은 주주님들께서 지금 같은 구간 타점을 못 잡으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좀 방법을 바꿔서 제가 이제는 실시간으로 좀 타점을 잡아가실 수 있도록 실시간으로 좀 드리고 있는데, 제가 보는 건 단순합니다. 일단 호가창을 본다는 거죠. 호가창으로 매수세가 어떻게 들어오고 있는지, 아니면 매도세가 얼마나 물려 있는지, 이런 부분을 보면서 수급의 질로서 외인들이 지금 흐름을 만들어 가고 있는지, 그러면서 주요 저항선에 대한 돌파가 나왔을 때 우리가 가져가야 될 기회를 제가 비중을 잡아가면서 말씀을 드린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추가적인 하락이 나왔을 때 어떻게 돼요? 우리가 비중을 어떻게 조절을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까지 타점으로 실시간으로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오늘 월요일이지 않습니까? 월요일 서킷 브레이커가 걸렸을 때 그 다음날 화요일이 정말 중요해요. 서킷 브레이커 이후에 다시 한번 주가의 회복을 가져갈 수 있는지 없는지 화요일날 결정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좀 여러분들이 가져가실 수 있도록 실시간으로 좀 타점을 잡아드리고 있는데, 간단합니다. 아래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위에 있는 제 개인 번호로 010-2472-6550으로 구독했다라고 인증 정도만 부탁을 드린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구독하신 분들, 여기에서 나오는 실시간적인 돌파가 나왔을 때 타점 잡아드린다는 거예요. 번거로운 거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제가 이런 기준 다 잡아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탈이 나왔을 때도 우리가 신경 쓸 거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무료로 드리고 있는 만큼 부탁드리는 거 하나밖에 없지 않습니까? 바로 구독, 좋아요 이 정도만 눌러달라.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엔캠을 포기할 구간이다? 절대 아니다. 왜냐? 다시 한 번의 상승, 그동안 계속적인 지지를 받아왔던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에서도 다시 한번 반등을 만들 수 있는 구간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이탈이 나왔을 때 제가 이탈 기준까지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건 딱 하나, 우리가 기준을 드렸을 때 기회를 얼마나 잡을 수 있느냐, 그건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몫이라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이런 기회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계좌가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가 엔캠뿐만 아니라 다른 종목에서 타점을 어떤 식으로 잡아드렸는지, 그런 것들을 좀 말씀을 드릴 건데, 자, 제가 저번 시간에 좀 잡아드렸던 종목 3개를 좀 보여드리면서 제가 어떤 식으로 좀 타점을 잡았는지 좀 말씀을 드려볼 건데, 여러분들 좀 이평선이 다들 중요한 건 알고 계시죠? 근데 우리가 장기와 또 단기선이 좀 성격이 좀 다르고, 그리고 수급의 질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수급의 주체가 좀 누구면서 실제로 얼마만큼의 거래량을 통해서 좀 들어오는지, 그러면서 그날 어떤 명분에 대한 이슈가 있으면서 좀 들어오는지, 이런 흐름들을 좀 보셔야 되는데, 자, 먼저 우리 기술 같은 경우를 좀 보시면, 자, 우리 기술인데 제가 먼저 이날 보내드렸던 문제를 좀 보여드리면요, 2월 11일 수요일이었습니다. 제가 우리 기술 9,200원 이하에서 매수를 하셔라. 그래서 MS, 구글, SMR 도입이 가시화되면서 국내 독보적 제어 시스템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평선 무시하시고 거래량을 좀 봐라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목표가 16,000원대까지 좀 잡아드렸는데, 자, 보시면 우리가 2월 11일 날이 이날이었습니다. 수요일. 시가 9,420원에 시작했는데 제가 이날 좀 잡아드렸죠. 그래서 목표가 16,000원대까지 좀 잡으셔라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왜 제가 이 타이밍에 좀 공격적으로 좀 잡아드렸는지 좀 말씀을 드리면, 자, 당시 시장에서는 좀 이 원전이라는 섹터가 좀 매몰되어 있었는데, 본질은 결과적으로 AI, 데이터 센터에 대한 폭발적인 전력 수요이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지금 빅테크들이 좀 SMR의 사활을 걸고 있었기 때문에 뉴스가 터지는 걸 보고, 야, 이거 무조건 가는 거다 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차트를 좀 보시면 전에 상승을 좀 만들어 놓고 계속 눌림을 받았잖아요.
그러다가 단기선들이 꼬여가면서 지금 흐름들이 좀 이런 단기적인 눌림만 좀 나오고 있었다라는 걸 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후 좀 이런 행보를 가져가면서 단기선들이 수렴하는 구간을 거쳐서 좀 이제 정배열 확장 구간으로 넘어가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9만 원대에 대한 매물대의 상당에 대한 돌파를 확인하면서 전날 우리가 호가창에 좀 매수세가 들어왔다는 걸 봤다는 거죠. 그러면서 11일 날 시초가 9,400원대까지 올라오면서 강한 매수세가 보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좀 여러분들에게 타점을 잡아드렸었는데 우리가요 사실 이런 재료들을 읽어가면서 타점을 좀 잡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재료들을 알아야 차트의 선행을 가져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날 우리가 좀 기회를 잡으신 분들은 좀 축하드리고요. 자, 다음 보실 종목 HLB입니다. 자, HLB인데 먼저 제가 보내드렸던 문자를 좀 보시면 이 종목 같은 경우는요 사실 우리가 큰 기회, 큰 기대값도 중요하지만 대응이라는 게 더 필요했던 종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긴급이라고 좀 이따 문자를 발송을 드렸는데 자, 우리가 좀 HLB 68,000원의 전량을 매도하셔라. FDA 호재는 이미 반영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격도가 120%를 좀 넘어가면서 기간 외인들 차익 매물들이 쏟아집니다. 지금 안 던지면 내일이라는 건 없습니다. 라고 좀 과장되게 좀 말씀을 드렸는데 자, 우리가 1월 28일 날을 좀 먼저 보시면요. 이날이었어요. 시가 66,900원에 시작했는데 지금 위아래 꼬리가 강하게 달린 흐름을 볼 수가 있죠. 그만큼 변동성이 굉장히 컸던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좀 재료를 좀 보셔야 되는데 그동안 좀 수개월째 우려먹었던 이 FDA 승인에 대한 기대감이 이제 막 좀 끝물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중요 발표 전에 사실 우리가 좀 뉴스에 팔아라 뭐 이런 말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종목이 정확한 그런 예가 좀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21선과 지금 너무 멀어지는 이격 과열에 대한 임계점이 나왔다는 거죠. 고무줄도 사실 너무 이렇게 당기다 보면 끊어지잖아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좀 과열권에 좀 들어온 걸 좀 보실 수가 있는데 사실 이격이 벌어졌다고 해서 무조건적인 맹신을 좀 하시면 안 되지만 충분히 우리가 좀 이런 부분들을 참고할 자료는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재료가 식으면서 이격이 벌어지고 있다. 그러면서 이제 뉴스가 이미 발표되고 있었기 때문에 FDA 끝물이었다. 뭐 이런 것들까지 확인하면서 우리가 이런 흐름들을 볼 수가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또 전날 보시면 그렇게 거래량이 강하지 않았어요. 이런 흐름들이 좀 이런 것들의 한 역할을 했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우리가 28일 날을 그때는요, 호가에서도 계속적인 매수세는 분명히 들어왔어요. 하지만 의도적으로 개인들의 매수세를 부는 것으로 좀 저는 봤습니다. 그래서 리스크 관리가 사실 굉장히 필요했던 그런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제 예상대로 좀 그때는 맞았지만 그날 이후 주가가 좀 꺾이면서 좀 우리가 좀 계좌를 좀 방어할 수 있었다. 항상 좀 그런 말이 있죠. 환호할 때 우리 재료에 대한 유통기한을 좀 확인을 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좀 우리가 계좌를 좀 방어했던 중요한 종목이 되었었는데 마지막 다른 종목 필옵틱스입니다. 자, 이건 지금 아무 관심도 없을 때 제가 조용히 매집을 끝냈던 종목이었는데 먼저 문자 내용을 보시면요. 1월 22일 날 제가 목요일 날 드렸습니다. 그래서 필옵틱스 44,800원에 매수를 하셔라. 유리기판 섹터에 대한 잠룡입니다. 바닥권 매집봉 3개가 포착이 됐고요. 남들이 끝날 때 할 때 우리한테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1차 목표가 55,000원대까지 편안하게 가져가세요. 그래서 비중 20%까지 채우셔도 굉장히 좋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디까지 올라갔어요? 지금 63,300원대까지 올라갔다는 거죠. 1월 22일 날 이날이었는데 1월 22일 이날 시가가 42,600원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얼마에 잡으라고 했었죠? 44,800원에 좀 잡으라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당시에 좀 반도체 섹터는 조정을 좀 받고 있었던 분위기였는데 차트도 지금 21선 좀 밑에서 움직임을 가져갔었기 때문에 좀 많이 불안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삼성과 인텔이 낙점한 유리기판, 이 유리기판이 압도적으로 재료에 저는 집중했다는 거죠. 그래서 필옵틱스는 그 장비를 가장 먼저 좀 이렇게 납품할 기술력이 좀 있었고 차트상의 횡보는 세력이 개미를 지치게 하는 좀 매집이었었다는 거죠. 12월 9일 날을 보시면 연속적으로 좀 거래량이 좀 터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날 보시면 12월 9일 이날이었는데 이날 거래량은 이렇게 좀 터졌었지만 계속적인 횡보의 움직임을 가져가면서 지지부진한 움직임
움직임을 계속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매집이 좀 마무리됐다라는 걸 좀 볼 수가 있었는데, 그 전부터 좀 매물이 좀 나왔지만 너무 거래량이 크지가 않았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런 흔들림이 분명히 필요했었다는 거고, 이런 상승을 만들기 위한 필수적인 구간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상승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전고점에 대한 돌파까지 이루어내면서 결국 이런 지루한 행보 구간을 거치신 분들은 우리가 오히려 기다림을 가져가면서 충분한 기회로 만들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상승을 만들었고, 전고점에 대한 돌파까지 좀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이런 지루한 행보를 이기신 분들이 상승분을 모조리 다 복구까지 하면서 기회를 만들 수 있었다는 겁니다. 결국 지금과 같은 기회들이 어떤 기준으로 들어가느냐, 거기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계좌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주식은요, 항상 제로섬이기 때문에 누구 하나가 좀 기회를 만들면 누구는 손실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따라서 주가를 움직이는 주체에 대해서 완벽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차트의 기본적인 기술적 분석과 함께 추가적으로 어떤 재료가 붙으면서 상승에 대한 명분을 만들어 가는지,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지금 같이 좀 이런 타점 필요하신 분들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무료로 드리고 있는 만큼 아래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위에 있는 제 개인 번호 010-2472-6550으로 구독, 인증 정도만 부탁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여러분들 지금과 같은 기회에 좀 기회를 잘 살려서 계좌를 키우는데 좀 확실한 기회로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런 구간 타점 잡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하지만 이런 타점의 근간이 어디서 나오느냐? 기업이 갖고 있는 가치에서 나온다더라. 그래서 우리가 기업에 대한 가치를 모르고 투자를 했다가는 하락이 왔을 때, 상승이 왔을 때 내동매매로 이어진다더라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기업에 대한 가치 정말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엔캠, 우리가 어떤 기업입니까? 바로 2차전지 전해액을 만들고 있는 그런 회사다 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는데, 쉽게 말씀을 드려서 배터리 안에서 그 전기가 흐르게 만드는 역할이 바로 전해액입니다. 그런 전해액을 만드는 회사가 누구냐? 바로 엔캠이더라. 그리고 전해액 시장은 지금 배터리 산업과 거의 같이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몇 년 동안의 시장에서도 지금 전기차 이런 시장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면 어땠어요? 엔캠 역시 수요가 같이 증가하는 그런 동반적인 효과가 나왔다더라. 그래서 이런 시장의 흐름이 계속적으로 반복이 됐기 때문에 이런 흐름 속에서 매출이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몇 년 전만 하더라도 매출이 1000억 수준이었다면 지금은 얼마까지? 1조 원까지 확대가 되었다더라. 이게 굉장히 큰 변화입니다. 그래서 하지만 여기서 좀 말씀드릴 리스크라는 게 바로 수익성이라는 거예요. 수익성에 대해서, 리스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전해액 산업은 생각보다도 경쟁이 굉장히 강합니다. 특히나 중국 쪽에 대한 그런 경쟁이 굉장히 크죠. 그래서 지금 매출이 굉장히 늘었지만 이익이 그만큼 따라오지 못하고 있어요. 왜? 경쟁을 하려면 가격적인 측면도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시장에서는 엔캠을 지금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떤 기업? 성장 기업이야. 성장 기업은 맞아. 하지만 수익 구조는 아직까지 완성이 됐다? 그건 아니라. 그래서 지금 주가도 이슈가 붙으면 굉장히 강하게 움직임을 가져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슈가 사라지면 어떻게 돼요? 조정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만큼 시장은 지금 냉정하게 엔캠을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도 지금 마찬가지죠. 전기차에 대한 시장이 좀 둔화가 되니까 2차 전지 섹터 전반적으로 조정이 나왔다는 거죠. 그러면서 엔캠도 같은 흔들림을 만들었습니다. 자,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게 뭐다? 엔캠은 지금 해외 공장에 대한 이런 비중을 계속적으로 높여가고 있다. 특히나 미국과 유럽 쪽에서 지금 생산 공지 라인을 확보하고 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전력입니다. 특히나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중국 견제하기 위해서 어떻게 됐어요? 현지화한 기업한테 세액 공제라는 혜택을 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배터리 산업이 굉장히 현지 생산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졌기 때문에 엔캠은 지금 해외 생산 능력을 확대해야 한다라는 장기적인 시장 점유율을 늘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엔캠은 지금 단기적으로 봤을 때 어때요? 변동성이 굉장히 커요. 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배터리 산업과 같이 움직임을 같이 가져가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지금 주가도 기업 자체도 무너졌다기보다는 배터리 이런 섹터가 전반적으로 흔들리는 흐름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런 사이클에 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 엔캠의 방향성도 두 가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 배터리에 대한 시장이 좋아져야죠. 일단은. 이런 배터리 사이클은 결과적으로 흐름이 계속적으로 이런 사이클이 돌아가요. 그래서 이런 시장이 다시 한번 그 상승 추세를 만들었을 때 엔캠 역시 따라간다더라. 이런 흐름을 좀 보셔야 되겠고, 다음 기간에 대한 수급입니다. 자, 우리가 기간, 이 수급이 붙으면요, 이 종목 생각보다 빠르게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단순하게 공포로만 볼 자리는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흐름들까지 좀 보면서 추가적인 장기적인 상승을 우리가 기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런 부분 기업 가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지금 같은 구간 걱정해야 될 때다? 절대 아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주님들이 걱정하시는 거 뭡니까? 바로 상승이 왔을 때 얼마만큼 가져가야 되는지, 이탈이 나왔을 때 우리가 얼마만큼 대응을 해야 되는지 비중 조절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비중 조절 제가 도와드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내 못 받으신 분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아래 구독, 좋아요 왜 했냐고 말씀을 하신다면 제가 무료로 드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구독, 좋아요 이만큼은 좀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위에 있는 번호로 구독 인증 정도만 부탁을 드린다. 그래서 구독하신 분들은 제가 추가적인 타점이 나왔을 때 충분하게 드리니까 지금 같은 구간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엔캠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